호텔에서 7시경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간 7시 52분. 아직 반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재판이 있는 날이라서 지금 가는 법원, 일본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인데요. 일본인들도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나는 태국에 사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 간에도 분쟁이 자주 일어나겠지만 아무래도 자국 국민들 간에 여러가지 거래라든지 사업상 관련성을 많이 맺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계약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똑같이 한국 교민사회처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온 게 있어가지고 일본인 간에 일어난 계약 위반이죠. 콘도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 기간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계약 내용하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라든지 하는 것들이 계약 내용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의뢰한 일본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는 수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장려 부분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비를 지불하라 하고서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좀 더 화가 난 거죠. 아마도 그 상대 측 일본인은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약간 어떤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머지 공사 비용을 다가 지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희 측에 의뢰한 일본인은 오히려 더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법률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나머지 공사 비용을 지불 않는다는 그런 속적인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기존에 비지불했던 비용까지도 다 가져와라,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소송 청구를 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태국에서도 그런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청구를 했고, 그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조금 시간도 여유있게 나왔는데도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꽉꽉 밀려있네요. 지금 시속 20-3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태국 방콕의 교통 상황 참 힘듭니다. 차가 너무 많아. 일단 운전 열심히 조심해서 해가지고 법원 도착하면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차다 쪽에 중앙 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부에 있는 방콕 남부 법원, 그 다음에 저쪽에 쨍와타나에 가면 또 있죠. 쨍와타나 이민층 있는 건물 쪽에 가면은 법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투만이라는 곳에 가면 또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4개 정도 방콕에 법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쪽 법원은 라차나 쪽보다는 조금 주차나 이런 것들이 용이한 편입니다. 법원에 오면은 문제가 좀 그래요. 여기는 보통 6층까지는 법원 직원들이나 판사들이 주차를 하는 곳인데 태국어로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함셀롯, 무콘 파이너, 찬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2층에는 외부인들은 주차를 못한다. 영어로 안 돼 있습니다. 태국어로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룽탭다이 법원은 7층부터 주차가 가능하고, 태국 법원도 여전히 모든 법원들이 그렇지만 좀 보수성을 띠고 있다는 게 아직도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법원은 어디나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원래는 신분증 제시 제도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법원에서 총기 사고가 한번 있었겠죠. 태국인 간의 토지 분쟁 문제로 해서 오랫동안 다투다가 일방 한쪽에서 경찰 출신이었죠. 총기를 가지고 재판 중에 변호사라든지 상대편을 총기로 쏘아서 사상자가 몇 명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법원 출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아직 저희가 다른 사건도 진행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 뭐 불법 체류 문제 많이 이슈가 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태국인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국인들 5명 중에 4명이 불법 체류라고 하는데 사실 그 통계는 맞지가 않고요. 코로나 전에 제가 여기 대사관 법무부에서 나온 영사랑 가끔씩 만나서 통계 자료를 같이 알아보고 이러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30몇 프로? 40%까지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 4명은 한국에 입국했을 때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 물론 최근 제가 통계 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 항소심 중에 있는 재판도 태국인 입국 문제죠. 한국인이 태국 여자가 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서 태국인들을 한국으로 송출하는 문제인데, 모든 외국인들, 외국으로 태국인을 송출하는 것은요, 송출업체가 아니고는 모든 게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법인 대표로 있던 여자가 하는 말을 믿었죠. 그 여자는 뭐 자기가 그런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서주는 법인 그런 송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태국인들을 모집했고, 태국인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1인당 한 10몇만 바트씩을 받고 뭐 그랬나봐요. 잠깐 얼굴 좀 비춰주고. 자, 어쨌든 이렇게 태국인들을 송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법인 대표로 있던 태국 여자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태국 여자가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고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저도 처음에 조금 미스테이크를 한 게 있긴 있었어요. 이 모든 범죄의 기수 시기, 기수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가 있었을 때 기수라고 합니다. 아직 실행이 착수가 되지 않은 것은 미수라고 하죠. 그래서 송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수 시기를 한국으로 송출을 했을 때, 혹은 시도를 했을 때 그게 기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불법 송출은 또 달랐어요. 송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았을 때 이미 기수가 되는 겁니다. 범죄가 기수가 되는 겁니다. 범죄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문제가 많았죠. 뭐 문제가 많았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보내려고 했던 친구 태국 사람들이 한 6명 되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 그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한 명에 대한, 한 명이 고소고발을 한 것이고 나머지 또 한 4-5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도록 그걸 방지를 하는 게 자기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라는 것은요, 사건이라는 게 아직 발생이 되지도 않았는데, 말하자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렇죠. 뭔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스토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스토커 처벌법이 생겼지만 처벌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것조차도 처벌을 못한 것들이 많았죠. 사건이라는 것은 발생 가능성만을 가지고서 법률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지를 부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일본인 분쟁 사건, 아마 첫날 재판이라서 태국에서는요, 보통 재산 관련 형사건 혹은 이런 민사건에 대해서는 첫 재판에서는 서로 대화해서 협상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면 재판은 종료가 될 수 있죠. 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재판 진행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오늘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은 사뭇 밖에 있는 지방에 있는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틀 연속 이번 주에는 2번 재판이 계속 잡혀 있네요. 올해 재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통 12월 중순이 되면은 태국 법원들은 휴면기로 들어갑니다. 12월 중순부터 해서 1월 중순에서 거의 한 20일까지 한 달 남짓을 다가, 이때 보통 때 판사들은 이제 여행을 떠나고 연휴를 찾아 먹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순에서 1월 한 20일경까지는 모든 태국에 있는 재판소들이 거의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 재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화면이 그렇게 뭐 아시다시피 태국 법원에서 영상을 들이대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바깥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멀리 있는 건물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차장에서 태국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말하다 말았는데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심각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체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수적인 범죄들, 불법적인 약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다르게 해결을 해야죠. 같은 방향으로 해결을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불법 체류가 많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규제 심사를 강화한다? 두 가지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그전 앞전에 만들어진 영상이 나갈 거라고 보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묻는다든지 서류를 묻는다든지 우리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하죠. 한국에서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요. 한국의 노동 인력이라든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하니까 태국인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태국인들도 가고 싶어 하고. 이게 또 돈벌이가 돼요. 브로커들이 꽤 많은 그런 커미션을 받더라고요. 데려가서 보내주기만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얽혀 있으니까 일반 여행객들이 피해를 좀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심사를 따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불법 체류가 많으니까 태국 애들 입국시키면 안 된다, 이건 한마디로 어리석은 방향이죠. 욕 들어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재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9시 다 돼가는데. 자, 저기 보이는 게 지금 방콕, 실롬, 사얌 이쪽에 있는 큰 건물들, 높은 건물 보이시죠? 중심가 쪽입니다. 사얌 파라곤 그 총기 사건이라든지 큰 백화점 이런 데 있는 데도 저 근처일 겁니다. 재판 들어갑니다.